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리는 식물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 중에 싱그럽고 이국적인 플랜테리어를 연출하는데 빠질 수 없는 고사리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에서 봄까지 집안 곳곳에서 습도 조절을 위해 열일을 해주었는데요. 겨우 내내 힘겹게 견뎌낸 고사리들도 있었고 별 문제 없이 싱그럽게 잘 자란 고사리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고사리들을 한자리에 모두 총집합 시켜 볼게요. 베란다로 함께 가보실까요? 짜잔! 여기는 저희 집 베란다이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고사리들을 한 곳에 총집합 시켰습니다. 흩어져 있을 땐 몰랐는데 한 곳에 모아보니 이렇게 많은 고사리를 제가 키우고 있었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고사리를 구입하려고 마음먹고 산 고사리는 사실 다바나 고사리와 아디안텀 고사리 뿐이었고요. 다른 고사리들은 다른 식물 살 때 배송비 절약하려고 끼워서 산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자라주니 기특합니다. 아직까지 고사리 키우면서 죽어나간 아이는 없고 골골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있어요. 낱낱이 오늘 보여드리고 고사리 키우는 클라리의 노하우를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키우는 방법부터 알아보고 고사리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는 전 세계에 분포해서 서식하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인데요. 열대우림의 큰 나무 아래나 나무에 붙어서 서식을 하거나 돌틈 사이에서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쨍한 직사광선보다는 창문을 통과한 밝은 장소나 반음지에서 잘 자랍니다. 키워보니까 새어 들어오는 적당한 빛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이면 잘 자라고요. 겨울에는 적어도 10도씨 이상은 되어야 잘 자랍니다. 번식은 포자 번식이나 포기 나누기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가정에서는 포기 나누기로 많이 번식을 시키죠. 고사리를 키우실 때 세 가지 유의할 점은 흙배합, 물주기, 습도 조절인데요. 저는 여기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화분 선택을 하나 더 넣고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화분에서 고사리를 키워봤는데요. 초보자분들께서 수월하게 고사리를 키우시려면 바로 이 슬립분에서 키우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슬립분은 플라스틱 화분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화분인데요. 이렇게 말캉말캉할 정도로 얇고요. 플라스틱 화분의 가장 큰 단점이 통기성이 없는 것인데 이 슬립분은 화분 아래쪽 뿐만 아니라 옆면에도 이렇게 길쭉하게 바람 구멍이 나 있어서 식물의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슬립분에 식물을 식재하실 때는 배수충을 따로 만들지 마시고 흙을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유는 마사토나 난석으로 막아버리면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슬립분의 장점인 통기성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제가 슬립분을 추천한 이유는 물주기와 연관이 있는데요. 물 줄 때를 가장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물 주는 시기는 세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겉흙이 2-3cm 정도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의 양을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면관수로 물을 주어서 식물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손대중으로 화분을 들어보고 가볍다 싶으시면 물을 주면 되는데요. 제가 슬립분을 추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손대중으로 화분의 수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화분에 물을 주는 첫날에 화분을 들었을 때 무게를 기억하고 하루가 지났을 때
또 이틀이 지났을 때의 화분의 무게를 손대중으로 기억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물 주는 주기를 알게 되고 주기에 맞춰서 물을 주면 고사리들이 잘 자랍니다. 세 번째는 고사리의 잎이 축 처지거나 잎이 타기 시작하는 주기를 경험하고 그 전에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사리 잎이 물을 준 후 5일째부터 잎이 처진다 싶으시면 4일을 주기로 물을 주시면 되겠죠. 저의 경우에는 두 번째 손대중으로 물을 주고 있고요. 물 줄 때에 맞춰서 물만 잘 주어도 잎끝이 타들어가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습도 유지 같은 경우는 겨울을 제외하고 물때만 잘 맞추어 주면 잘 자라는 것 같고요. 고사리를 키우시는 장소가 건조한 환경이라면 수시로 분무해 주시거나 가습기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분무를 해 주실 때는 해가 떠 있는 시간보다는 해 뜨기 전 시간이나 해가 진 후에 주시는 게 좋겠죠. 흑배합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되도록 펄라이트를 섞어 주는데요. 고사리의 경우는 토분에서 키우시는 경우라면 펄라이트를 20%, 플라스틱이나 슬리분에서 키우시면 30% 정도 섞는 것이 좋더라고요. 토분에서 30%까지 섞으니 너무 흙이 빨리 말라서 오히려 잎끝이 타기도 하고요. 물을 너무 자주 줘야 하는 귀찮음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까지 고사리 키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키우고 있는 고사리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고사리는 바로 가장 키우기 쉬운 넋줄 고사리인데요. 제가 키우는 고사리 중에 가장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고사리예요. 이 고사리의 매력은 화분 밖으로 기어 나오는 뿌리 줄기인데요. 거미발처럼 생긴 이 줄기는 흙 속에 심으면 뿌리가 자라고요. 이렇게 화분 위로 나오면 잎이 자라서 줄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 줄기라고 부르고요. 번식 또한 너무 쉬운데요. 이 부분을 잘라서 흙에 심으면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뿌리 줄기가 다시 자라면서 새로운 개체로 탄생을 합니다. 넋줄고사리 화분을 아래에서 보면 마치 숲속에 있는 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싱그러운 플랜테리어에 빠질 수 없는 보스턴 고사리예요. 가장 함께한 시간이 오래된 고사리인데요. 작은 포트 하나를 사서 1년 반 키우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너무 커져서 큰 화분으로 분갈이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뿌리를 정리해서 다시 동일한 화분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지면서 자라는 고사리라 행잉으로 키우시면 그린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키우실 수 있어요. 길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늘어지는 보스턴 고사리의 잎 하나하나를 지켜보면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듭니다. 마리샤 고사리는 보스턴 고사리와 함께 네프로네피스에 속하는 고사리인데요. 화분을 뒤덮을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피 고사리와 함께 작은 포트부터 키웠는데요. 성장세는 보스턴 고사리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정말 잘 자랍니다. 성장기에는 소리 없이 자라서 돌아서면 커 있고 돌아서면 커 있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잘 자랍니다. 싱그러움은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파릇파릇하고요. 겨우 내내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는데요. 제가 물을 제때 챙겨주지 못해서 잎마름 현상이 있어서 잎들을 많이 잘라주었는데도 이렇게나 풍성합니다. 아디안텀은 죽더라도 다시 사서 키우고 싶은 식물이에요. 그만큼 너무 사랑스러운 고사리입니다. 제가 키우는 고사리 중에 잎이 가장 얇고 하늘하늘합니다. 가장 키우기 어려운 고사리이긴 한데 마음을 내려놓고 키웠더니 더 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
토분에서 키우던 아디안텀은 실내로 옮긴 뒤에 계속 마르는 것 같아서 줄기를 모두 잘라주었어요. 어느새 새잎들이 꼬물꼬물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타는 잎 하나 없이 잘 자라줍니다. 햇빛이 드리워지면 정말 아름다운 식물이 고사리인데요. 단연코 제일은 아디안텀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면 하늘하늘 움직이는 잎들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아비스 고사리는 두 종류를 키우고 있는데요. 잎끝이 손가락처럼 갈라지면서 자라는 레슬리 아비스 고사리와 무늬가 있어 화려한 무늬 아비스 고사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무 줄기에 착생해서 자라기 때문에 건조에 강한 편이고요. 키우기 너무 쉬워서 초보자분들께 권하고 싶은 고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중심부에서 새잎이 주먹진 아기 손처럼 올라와서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쭉 펴주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무늬 아비스 고사리의 경우는 햇빛을 잘 봐야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잎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밝은 곳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화려한 무늬를 자랑하는 무늬 아비스는 어디에 두어도 존재감 뿜뿜인데요. 요즘 무늬 있는 식물이 유행이거든요. 싸고 아름다운 잎을 자랑하는 무늬 아비스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거대하게 크는 아비스가 두려우신 분들은 작은 화분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사리 키우는 방법과 제가 키우고 있는 고사리 일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1편으로 마무리하고요. 2편에서 나머지 고사리들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고사리의 싱그러움에 푹 빠지는 주말 되시고요. 여기까지 클라린의 식물생활이었습니다. 안녕.